안녕하세요. 베어마켓. 우리말로 하면 약세장이죠. 이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아마 대부분 계좌가 파랗게 물들고 자산이 줄어드는 뭐랄까 좀 스산하고 불안한 시기를 떠올리실 겁니다. 오늘 저희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베어마켓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라는 자료를 가지고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곰의 진짜 얼굴이 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베어마켓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좀 걷어내고요. 감정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관점을 세우는 거죠. 정보가 너무 많아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곰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베어마켓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그냥 기분상 하락하면 다 베어마켓인가요? 그게 공식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요. 자료에 따르면 주가 지수가 최근 고점 대비해서 정확히 20% 이상. 20%요? 네. 20% 이상 하락했을 때를 공식적인 베어마켓 진입으로 봅니다. 참고로 한 10%에서 19.9% 사이 하락은 조정장이라고 해서 살짝 구분하고요. 아하. 이렇게 숫자로 딱 정해두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같은 언어로 현재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9%까지는 조정 중입니다. 이러다가 마이너스 20%가 딱 되는 순간 곰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공식 선언하는 거네요. 그럼 이 곰은 언제쯤 다시 동굴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것도 숫자로 정해야 합니다. 시장이 바닥을 찍고 다시 20% 이상 상승하면요. 그때 새로운 불마켓, 즉 강세장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상승도 20%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어떤 끝이 아니라 순환의 한 과정이라는 점이죠. 곰이 있으면 황소도 있는 법이니까요. 좋습니다. 베어마켓이라는 녀석의 신분증은 이제 확인했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지점을 파고들어보죠. 바로 그 손실의 크기입니다. 자료에서 첫 번째로 짚어주는 숫자가 평균 하락률인데 무려 마이너스 35%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 숫자만 보면 이래서 다들 곰을 무서워하는구나 싶어요. 내 자산의 3분의 1이 그냥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공포감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입니다. 저도 2022년 하락장 겪으면서 매일 아침 계좌의 멸기가 무서웠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거든요. 다들 그렇죠. 네, 마이너스 35%라는 숫자가 정말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머리로는 버텨야 한다 하는데 가슴은 당장 팔아 이렇게 소리치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자료가 바로 다음 장에서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제대로 읽은 게 맞나요? 하락이 마이너스 35%인데 반대로 불마켓, 그러니까 강세장의 평균 상승률은 플러스 112%라고요? 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오늘 대화의 핵심 중 하나죠. 손실률의 거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3배요? 네. 이 엄청난 비대칭성에서부터 베어마켓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기적인 고통은 분명히 크지만 그 고통을 이겨냈을 때 얻는 보상의 크기가 역사적으로 훨씬 더 컸다. 이걸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와, 마이너스 35%와 플러스 112%. 이 두 숫자만 머릿속에 넣어둬도 하락장에서 느끼는 공포의 색깔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관으로 봐도 비슷한 패턴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평균적인 베어마켓은 약 9.6개월. 9.6개월. 네, 그러니까 한 289일 정도 지속됩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되니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렇죠. 꽤 기네요. 하지만 강세장은 평균 2.7년, 날짜로는 988일 동안 이어집니다. 와. 기간만 놓고 봐도 상승장의 하락장보다 거의 3배 가까이 길었다는 계산이 나오죠. 정리하자면 하락할 때 고통의 깊이보다 상승할 때 기쁨의 높이가 3배 더 높고 네. 고통의 기간보다 기쁨의 기간이 3배 더 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료에 나온 또 다른 통계, 지난 95년간 시장의 약 78%가 상승 추세였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군요. 정확합니다. 숲 전체로 보면 78%는 푸르른데 우리는 가끔 단풍 들고 다격지는 그 22%의 기간에만 너무 매몰되는 거죠.
그래서 숲 전체가 죽어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셈입니다. 3배나 길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놓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기간이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10년에 한 번 오는 이벤트라면 견딜 만한데 매년 찾아온다면 얘기가 다르니까요. 자료에서는 이 빈도에 대해 뭐라고 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1928년 이후 S&P 500 기준으로요. 총 27번의 베어 마켓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면 평균 3.5년에 한 번꼴로 찾아온 셈이죠. 3.5년에 한 번요? 오, 생각보다 훨씬 자주 오네요. 이건 뭐 거의 블랙스완이 아니라 그냥 계절 바뀌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손님 같은 느낌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례적인 위기가 아니라 투자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파고들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어떤 거죠? 자료를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하나의 분기점이 되거든요. 1928년부터 1945년까지는 1.5년에 한 번꼴로 베어마켓이 닥쳤는데 1945년 이후부터는 그 주기가 5.1년으로 확 길어집니다. 정말이네요. 전쟁 이후로 곰이 나타나는 빈도가 뚝 떨어졌군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그냥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만 언급하는데요. 몇 가지 추론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공황 이후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를 방어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이 훨씬 적극적으로 변했잖아요. 그렇죠. 금융 규제도 훨씬 정교해졌고요. 또 경제 구조 자체가 과거처럼 소수의 제조업에 의존하던 때와 달리 서비스업, 기술주 중심으로 다변화되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더 강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시장의 체력 자체가 과거와는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시장도 경험을 통해 점점 더 똑똑하고 튼튼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사실을 청취자분들의 투자 여정에 한번 대입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료에서도 비슷한 계산을 해봅니다. 만약 청취자분께서 앞으로 50년 동안 투자를 이어가실 계획이라면 산술적으로 약 14번의 베어마켓을 만나게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14번이요? 와, 50년 투자하면 14번이나 겪는다니 이건 정말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같이 가는 동반자 같은 거네요. 물론 썩 반가운 친구는 아니지만요. 하하, 그렇죠. 연례 행사나 동반자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편하지만 한 가지 함정은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죠? 데이터는 평균을 보여줄 뿐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2, 3년 안에 연달아 닥칠 수도 있고 10년 가까이 안 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평균이라는 숫자에 너무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오해를 한번 풀어보죠. 보통 베어마켓이라고 하면 다들 경제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리세션, 즉 경기 침체를 떠올리거든요. 그렇죠. 주가가 저렇게 떨어지는데 경제가 멀쩡할 리가 없냐 이런 거죠. 이 둘은 같은 말인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시고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은 다릅니다. 다른가요? 네, 이 자료가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죠. 1928년 이래로 베어마켓은 총 27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공식적인 경제 침체는 15번 뿐이었어요. 아, 절반 정도만 겹치는군요. 물론 같이 오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주식시장이 먼저 겁을 먹고 하락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물 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주식시장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실물 경제를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과도하게 반영돼서 주가는 폭락했지만 나중에 보니 실물 경제는 그럭저럭 잘 버텨낸 경우도 꽤 있었다는 거죠. 둘을 동일시하면 과도한 공포에 빠지기 쉽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베어마켓은 생각보다 자주 찾아오는 손님이고 하락의 고통보다 상승의 기쁨이 훨씬 크고 길었으며 반드시 경제 파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성적인 데이터를 머릿속에 넣어도 막상 내 계좌가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일단 팔고 보자는 충동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자료가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이 부분이 아마 오늘 청취자분께서 꼭 가져가셔야 할 가장 중요한 시사점일 겁니다. 지난 20년간 S&P 500 지수가 가장 눈부시게 상승했던 최고의 날들을 꼽아봤더니 그중 42%가
바로 베어마켓 기간 중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제가 제대로 들은 거 맞아요? 시장이 최악으로 치닫는 그 공포의 한복판에서 역사에 남을 만한 상승 이래 거의 절반이 터져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정말 역설적이죠.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나머지입니다. 최고의 날들 중 또 다른 36%는요. 베어마켓이 끝나고 불마켓이 시작되는 바로 그 초기 2달 안에 모두 발생했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진짜 반등 맞나? 하고 의심하면서 시장에 들어오길 주저하고 있을 바로 그 시점에 말이죠. 와, 이걸 합치면 거의 80%네요. 최고의 순간 10번 중 8번은 시장의 최악이거나 혹은 아직 바닥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 일어난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패닉 셀링이 극에 달했을 때 아주 작은 호재만으로도 시장은 빈집에 불 붙듯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떠난 텅 빈 시장에서 소위 스마트머니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려다 타이밍을 놓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공포의 진력 시장을 떠난 투자자는 이 V자 반등의 가장 달콤하고 가파른 부분을 그대로 놓치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시장에 언제 들어갈까 타이밍 재는 것보다 그냥 쭉 시장에 머무는 것이 정답이라는 그 오래된 격언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었다는 걸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락이 무서워서 떠나는 행동이야말로 가장 큰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시장에서 나가는 건 쉽지만 가장 좋은 말이 언제 올지 예측하고 다시 들어오는 건 이건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 며칠을 놓치는 것만으로도 장기 수익률이 처참하게 깎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죠.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베어마켓이라는 곰의 정체를 정말 속속들이 파헤쳐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베어마켓은 고통스럽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투자의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네, 그랬죠. 그 기간은 강세장에 비해 훨씬 짧았고 손실의 깊이보다 상승의 높이가 훨씬 컸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공포의 순간을 피하려고 시장을 떠나면 오히려 가장 눈부신 회복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걸 데이터가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결국 관점의 중요성입니다. 관점이요? 네, 단기적인 하락이라는 현상에 매몰되기보다 이것이 더 길고 강한 상승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 일부라는 역사적 패턴, 즉 지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이 지도가 있다면 베어마켓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기회의 시기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서 앞으로 계속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자료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베어마켓의 빈도가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했잖아요. 네, 그랬죠. 순환의 성격, 그러니까 빈도나 기간, 깊이가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의 곰은 과연 과거의 곰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종일까요?